안녕하세요. 아이메커 여러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해가 흘렀다. 계절은 왔다가 가고 동물들의 짧은 생애는 빠르게 사그라져갔다. 농장에서는 클로버와 벤저민, 큰 까마귀, 모지스, 돼지 몇몇을 빼고는 반란 이전의 옛날을 기억하는 동물은 없었다. 염소 뮤리얼은 죽고 브루벨, 제시, 핀처 같은 개들도 죽었다. 존스도 죽었다. 그는 영국 땅 어딘가의 술꾼 수용시설에서 숨을 거두었다. 스노볼은 잊혔다. 복서도 그를 기억하는 몇몇 동물이 있을 뿐 잊힌 존재였다. 클로버는 이제 관절이 굳어지고 눈에서는 끊임없이 분비물을 흘리는 늙고 뚱뚱한 앞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은퇴 연령을 벌써 2년이나 넘긴 나이였지만 동물농장에서 나이 들어 정말로 은퇴 생활을 하는 동물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목장 한 구석을 떼어 나이 든 동물들의 노후 은퇴지로 삼는다던 얘기는 쑥 들어간 지 오래였다. 나폴레옹은 몸무게 150kg의 성숙한 수돼지가 되었다. 스킬러는 눈이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이 찐 눈을 뜨자면 한참 애를 써야 했다. 늙은 당나귀 벤자민만이 거의 옛 모습 그대로였다. 주둥이 있는 데가 조금 더 희끄무레하게 색이 바래고 복서가 죽은 뒤로 더 침울해져 말수가 더 줄어든 것 빼고는 말이다. 농장에는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증가율이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새 식구들이 많이 불어나 있었다. 많은 동물들이 새로 태어나는데 그들에게 반란이란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흐릿한 전통일 뿐이었다. 새로 사들여온 동물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 농장에 오기까지는 반란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다. 농장에는 클로버 말고도 말 3마리가 더 있었다. 그들은 몸매가 날씬하고 일 잘하는 좋은 동무들이었지만 보통 우둔하지가 않았다. 셋 중 누구 하나도 알파벳의 A와 B 2자 외에는 깨치지 못했다. 그들은 오래전 반란 얘기나 동물주의의 원리에 대한 얘기라면 듣는 대로 다 믿었고 특히 클로버가 들려주는 얘기에 대해선 더 그랬다. 그들은 클로버를 부모 섬기듯 했지만 자기네가 들은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는지는 의심스러웠다. 농장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번성하고 조직도 더 잘 되어 있었다. 필킹턴에게서 받은 2군데나 구입해 농장 규모도 커졌다. 풍차는 드디어 성공리에 완성되었으며 탈곡기며 건초 승강기도 들여오고 건물도 여러 채가 새로 들어섰다. 중개인 휜퍼도 자기 소유의 경마차를 한 대 장만했다. 그러나 풍차는 전력을 생산해내지 못했고 주로 옥수수를 찢는 방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거기서 생기는 현금 소득은 아주 짭짤했다. 동물들은 그런 풍차를 하나 더 세우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게 완공되면 발전소가 거기 설치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때 스노볼이 동물들에게 불어넣었던 호사스러운 꿈,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축사, 냉온수 시설, 주 3일 노동제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입에 오르지도 않았다. 이런 생각들은 동물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동물들의 참다운 행복은 열심히 일하고 근검한 절약 생활을 하는 데 있다고 그는 말했다. 말하자면 농장은 그 자체로는 전보다 부유해졌으면서도 거기 사는 동물들은 하나도 더 잘 살지 못하는, 물론 돼지와 개들은 빼고 농장이 된 것 같았다. 돼지와 개들이 너무 많은 것이
한 가지 이유일성 싶었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일이 있었다. 스킬러가 노상 설명하듯 돼지들에게는 농장을 지휘 감독하고 조직하느라 일이 끝도 없이 많았다. 그런데 그 일이란 대부분 다른 동물들로선 무식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스킬러는 돼지들이 매일 엄청난 노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 노동은 서류 파일이니 보고서니 의사록이니 각서니 하는 신비한 것들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것들은 글자를 빼곡하게 써놓은 널따란 종이들로서 일단 글자로 꽉 차고 나면 그 종이들은 아궁이로 들어가 불살라지곤 했다. 스킬러는 그 일이 농장의 복지를 위해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돼지나 개들이 자기네 먹을 식량을 제 손으로 생산하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농장에는 개와 돼지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의 식욕은 언제나 왕성했다. 다른 동물들의 삶은 그들이 알기로는 언제나 그 모양 그 꼴이었다. 그들은 늘 배가 고팠고 잠은 지푸라기 위에서 자고 물은 웅덩이에서 마시고 눈만 뜨면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팔이 등살에 시달렸다. 나이 든 동물들은 때때로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존수를 막 쫓아냈을 때인 반란 초기의 농장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더 못했던 것인지 기억해 보려 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들로서는 지금의 삶을 견주어 비교해 볼 건덕지가 없었다. 스킬러가 읊어대는 통계 숫자 말고는 어디 의존할 자료가 없었던 것이다. 그 통계 숫자를 보면 언제나 모든 게 더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였다. 동물들로선 전혀 풀길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으로선 동물들이 그런 걸 생각해보며 앉아 있는 틈도 없었다. 오직 늙은 당나귀 벤저민만은 자신의 긴 생애를 한 토막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인즉 지금의 사정이 옛날보다 더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더 나아지거나 더 못해지지 않을 것이며 굶주림과 고생과 실망은 삶의 바꿀 수 없는 법칙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 각자는 동물농장의 명예로운 일원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다. 온 영국 땅을 통틀어 동물들이 소유하고 동물들이 운영하는 농장은 아직도 그들의 그 동물 농장 하나뿐이었다. 어린 새끼들은 물론 15에서 30km 떨어진 다른 농장에서 들여온 신참 동물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자기네 농장이 단 하나뿐인 동물 농장이라는 사실에 거듭거듭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총이 발사되고 녹색 깃발이 개양대 끝에서 펄럭이는 걸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가슴은 한없는 긍지로 가득 차오르고 그러면 얘기는 언제나 그 옛날의 영웅시대 존수를 주방하고 7계명을 만들고 큰 전투에서 인간 침략자들을 무찔렀던 그 옛날로 돌아가곤 했다. 그들은 옛 꿈 가운데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늙은 메이저가 예언했던 동물공화국, 영국의 모든 푸른 들판에서 인간의 발길을 몰아낸 다음 세워질 그 동물공화국의 꿈도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다. 언젠가 그 공화국 날은 오리라. 비록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쩌면 지금 생존해 있는 동물들의 살아생전에 오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날은 오고 있었다. 어쩌면 동물들은 영국의 짐승들, 노랫가락도 여기저기서 몰래 흥얼거리고 있을지 몰랐다.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지는 못했지만 동물농장에서 그 노래를 모르는 동물이 없다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들의 삶이 고되고 모든 희망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동물들은 자기네 여타 농장의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배를 줄인다면 그건 인간 독재자들을 먹여 살리느라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고달프게 일한다 해도 그 노동은 최소한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두 발로 걷는 동물은 없었다. 어느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했다. 초여름 어느 날 스킬러는 양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 하고는 농장 한 끝에 지금은 아무 용도에 쓰이지 않는 미개간지로 데리고 갔다. 그것은 어린 자작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양들은 스킬러의 감독 아래 자작나무 잎을 뜯어 먹으며 거기서 온종일 보냈다. 저녁이 되자 스킬러는 양들에게 모두 거기 남아 있으라 해놓고 마침 날씨는 따뜻했다. 자기만 혼자 본체로 돌아왔다. 결국 양들은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고 그동안 다른 동물들은 농장에서 양들을 볼 수 없었다. 스킬러는 매일 대부분의 낮 시간을 양들과 함께 보냈다. 양들에게 무슨 새 노래를 하나 가르치는데 그러자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들이 다시 농장으로 돌아온 직후에 어느 날씨 좋은 저녁 일을 끝낸 동물들이 막 농장 축사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당 쪽에서 크게 놀란 듯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동물들은 깜짝 놀라 발을 멈추었다. 클로버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고 동물들은 마당으로 달려갔다. 클로버를 놀라게 한 그 광경을 다른 동물들도 보았다. 돼지 하나가 두 발로 서서 걷고 있었다. 스킬러였다. 그는 상당한 덩치의 몸뚱이를 두 발로 지탱하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듯 약간 어색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뒷발로 서서 마당을 걷고 있었다. 그러자 다음 순간 돼지들이 길게 한 줄로 행렬을 지어 본체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모두 스킬러처럼 뒷발로 선 직립보행의 자세였다. 그들이 두 발로 걷는 실력은 고르지 않아서 다른 돼지들보다 훨씬 잘 걷는 돼지도 있었고 한두 돼지는 걷는 꼴이 위태로워 지팡이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자빠지는 녀석 없이 모두 제대로 마당을 걸어 다녔다.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대는 소리와 검은 수탉의 날카로운 날파 소리가 나면서 이윽고 나폴레옹이 거만한 눈길을 좌우로 던지며 걸어 나왔다. 당당하게 선 자세였다. 개들이 그의 주위를 뛰어다녔다. 나폴레옹은 앞발굽에 회초리를 들고 있었다.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놀라고 겁먹은 동물들은 줄지어 천천히 마당을 걷고 있는 돼지들의 긴 행렬을 지켜보며 한쪽에 몰려서 있었다. 마치 온 세상이 거꾸로 선 것 같았다. 첫 번째 충격이 웬만큼 가시고 나자 동물들은 개들에 대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는 그 오랜 세월 몸에 붙은 버릇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항의를 좀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이 한순간 버뜩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무슨 신호를 받기라도 한 듯 양들이 일제히 목청을 높여 우렁차게 외쳐대기 시작했다.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양들의 외침은 5분이나 계속되었다. 그들이 잠잠해졌을 때는 이미 돼지들이 본체로 돌아가 버린 뒤라 재기에 볼 기회가 없었다. 당나귀 벤자민은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에 코를 비벼오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클로버였다. 클로버의 늙은 눈이 어느 때보다 더 흐릿해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벤자민의 갈기를 끌어 7계명이 있는 헛간 벽 쪽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잠시 동안 그들의 흰 글자들이 트인 검은 타르 벽을 쳐다보며 서 있었다. 이젠 눈이 보이지 않는군. 한참 만에 클로버가 말했다. 젊을 때도 난 저기 쓰여 있는 글들을 읽지 못했어. 그런데 저 벽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7계명이 그대로 있긴 있는 거야? 벤저민은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자신의 규칙을 이번 한 번은
깨기로 하고 벽에 쓰여진 글들을 클로버에게 읽어주었다. 7계명은 오간데 없고 단 하나의 계명만이 거기 적혀 있었다. 그 계명은 이러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그 후로는 이를테면 다음 날 농장 일을 감독하러 나온 돼지들이 하나같이 발굽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또 돼지들이 라디오를 사고 전화를 놓을 계획이며 존 브리니, tit 피치니, 데일리 미러니 하는 신문, 잡지들의 정기 구독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입에 파이프 물고 본체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눈에 띄었지만 그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그랬다.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돼지들이 본체 옷장에서 존스의 옷들을 꺼내 입고 나온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 나폴레옹 자신이 검은 코트에 반바지 사냥복과 가죽 각반 차림으로 나타난 것도 또 그의 총애를 받는 암돼지가 옛날 존스 부인이 일요일이면 입곤 하던 물결 무늬 비단옷을 걸치고 나온 것까지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경마차 여러 대가 농장으로 올라왔다. 경마차 여러 대가 농장으로 올라왔다. 근처의 농장주 대표단이 동물농장 시찰에 초대된 것이었다. 그들은 농장을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무얼 보건 간에 보는 족족 큰 존경을 표시했다. 특히 풍차에 대해서 그랬다. 동물들은 순무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동물들로선 돼지들을 더 무서워해야 할지 아니면 인간 방문객들을 더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고개를 떨구고 땅만 내려다보며 일했다. 그날 저녁 본체에서는 요란한 웃음소리와 고래고래 노래 부르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인간과 동물의 음성이 뒤섞인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동물들은 갑자기 호기심이 동했다. 동물과 인간이 처음으로 평등한 자격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동물들은 궁금했다. 그들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본체 정원으로 기어갔다. 본체 정문에서 그들은 더럭 겁이 나 잠시 멈칫했지만 클로버가 그들을 끌고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발끝으로 걸어 본체의 가옥으로 접근했고 키가 큰 동물들은 목을 베고 응접실 창문 안을 기웃거렸다. 응접실에는 농장주 6명과 돼지들 중에서도 급이 높은 명사 돼지 6이 기다란 탁자 주위로 앉아 있는 게 보였고 나폴레옹은 탁자 상석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은 돼지들은 어색한 기색 없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일동은 카드놀이를 하다 말고 필시 술을 한숨 배 더 돌릴 참으로 잠시 쉬는 중인 것 같았다. 커다란 맥주 잔들이 돌았고 빈잔에는 계속 맥주가 따라졌다. 창문으로 동물들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폭스우드의 농장에 필킹턴 씨가 맥주잔을 손에 들고 일어났다. 자기는 이제 곧 일동에게 건배를 청할 생각인데 건배에 앞서 우선 몇 마디 하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그동안의 오랜 불신과 오해가 마침내 끝난 것을 자기는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여기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필시 같은 생각일 것으로 안다는 말로 필킹턴의 연설은 시작되었다. 과거 한때에는 물론 필킹턴 자신이나 지금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지만 좌우간 과거 한때 동물농장의 인간 이웃들이 이 농장의 존경스러운 경영자들을 글쎄 꼭 적대감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한 적이 있었다. 불행한 일들도 있었고 잘못된 생각이 퍼지기도 했다. 돼지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농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여겨졌고 자칫하면 이웃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했다. 많은 농장주들이 진상을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방종과 무질서가 동물농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들은 자기네 농장의 동물들과 심지어 인간 일꾼들에게도 동물 농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해서 걱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의혹들은 이제 깨끗이 사라졌다. 오늘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동물 농장을 구석구석 두 눈으로 시찰했는데 그 결과 무엇을 발견했을까? 가장 현대적인 경영 방식뿐 아니라 높은 규율과 질서를 발견했으며 이는 다른 모든 농장들의 귀감이 될 만한 것이었다. 자신은 동물 농장에 등급 낮은 동물들이 영국의 어느 농장 동물들보다도 일이 일은 많이 하면서 먹기는 적게 먹는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동료 방문객들은 이런 많은 장점들을 오늘 동물 농장에서 발견했고 그것들을 즉시 자기네 농장들에 도입할 생각이다. 필킹턴의 연설은 계속됐다. 자신은 동물 농장과 이웃 농장들이 서로 갖고 있는 그리고 당연히 가져야 할 우호적 감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말을 마칠까 한다고 그는 말했다. 동물들과 인간들 사이에는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도 없고 그런 충돌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들의 투쟁과 그들의 어려움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다. 노사 문제는 어디서나 같은 문제가 아닌가? 이 대목에서 필킹턴 씨는 자신이 신경 써서 준비해온 어떤 재치 있는 말 한마디를 좌중에 던지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자기가 할 말의 재미에 자기가 먼저 취해 목이 막히고 말았다. 한참 콜록거리느라 그의 세 겹 턱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동물 농장의 주인 여러분, 당신들이 다스려야 할 하급 동물들이 있다면 우리 인간들에겐 다스려야 할 하층 계급들이 있습니다. 이 명언에 온 좌중이 함성을 질렀다. 필킹턴 씨는 다시 한번 동물 농장이 식량 배급은 줄이면서 노동시간은 늘린 것을 축하하고 그가 본대로 이 농장에서는 동물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없다는 것도 축하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동에게 모두 일어나 잔을 가득 채우라 고 요청했다. 자, 여러분, 건배합시다. 동물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열광적인 환성과 발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폴레옹은 필킹턴이 너무 고마웠던지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필킹턴에게로 가서 잔을 그의 술잔에 쨍 한번 부딪히고는 술을 들이켰다. 환송이 가라앉자 나폴레옹이 여전히 선 자세로 자기도 한마디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폴레옹의 다른 때 연설들처럼 이번 것도 짧고 간략했다. 자신도 이제 오해의 시대가 끝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자신과 동료 돼지들의 사상이 불온하고 심지어 혁명적이기까지 하다는 소문들. 그 소문은 아기를 품은 적들이 퍼뜨린 것으로 아는데 이 오랫동안 나돌았고 이웃 농장 동물들을 부추겨 반란을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진실이 아니다.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듯이 이웃 농장들과 정상적인 사업 거래를 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나폴레옹은 자신이 관리하는 이 농장이 협동업체이며 자신이 갖고 있는 농장 권리 증서는 돼지들의 공동 소유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했다. 자신은 지난날의 의혹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농장의 관행들 가운데 일부를 최근 뜯어 고치기로 했고 이는 농장의 대외 신뢰를 증진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지금까지 농장의 동물들은 서로 동물하고 불러왔지만 이 우스운 습관은 앞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또 하나 매우 이상한 관습으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진 모르지만 동물들이 매주 일요일 아침마당에 깃발 개양대에 못으로 박아놓은 어떤 수태지의 두개골 앞을 행진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관습 역시 금지하기로 한다. 이 두개골은 이미 땅에 붙였다. 오늘 방문객들은 또 개양대에 펄럭이는 녹색 깃발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문객들은 지금까지 그 깃발에 흰색으로 그려져 있던 발굽과 뿔이 이제 제거되고 없다는 것도 보았으리라. 앞으로는 단순한 녹색 깃발만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아까 필킹턴 씨가 들려준 우호적이고 탁월한 연설에서 딱 한 가지 토를 달고 싶은 것이 있다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필킹턴 씨는 이 농장을 계속 동물농장이로 불렀으나 이게 동물농장이라는 명칭은 폐지된다. 이 사실은 나폴레옹 자신이 지금 처음으로 공표하는 것이니 필킹턴 씨가 몰랐던 것은 당연하다. 이제부터 이 농장은 매너 농장으로 불릴 것이며 이는 농장의 정확한 원래 이름인 것으로 자신은 알고 있다. 연설을 끝낸 나폴레옹이 말했다. 아까 필킹턴 씨처럼 나도 똑같은 건배를 하고 싶소. 그러나 형식은 좀 다르오. 잔을 가득 채우시오. 자, 건배합시다. 매너 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아까처럼 다시 한번 열렬한 환성이 일었고 잔들은 바닥까지 비워졌다. 그러나 동물들이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뭐가 변한 것일까? 클로버의 침침한 눈이 이 돼지에서 저 돼지로 옮겨 다녔다. 어떤 돼지는 턱이 5개, 어떤 돼지는 4개, 또 어떤 돼지는 3개였다. 돼지들의 얼굴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며 변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러자 응접실의 박수와 환성이 잠잠해지면서 그 안에 인간과 돼지들은 중단됐던 카드놀이를 다시 계속했고 밖의 동물들은 소리 없이 조문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동물들은 채 20m도 안 가 발을 멈추었다. 봄채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이다. 동물들은 다시 창문으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험악한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방하는 고함 소리, 탁자 치는 소리, 의심에 찬 눈길, 그게 아니라니까 라며 맹렬하게 부정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보아하니 나폴레옹과 필킹턴이 카드놀이를 하다가 둘이 동시에 똑같은 스페이스 에이스를 내놓은 것이 싸움의 발단이었다. 12개의 환한 목소리들이 서로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 목소리들은 서로 똑같았다. 그래 맞아.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알 수 있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돼지로, 다시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번갈아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미 분간할 수 없었다.